본 영상은 당뇨병 환자의 당뇨관리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당뇨병 소개, 당뇨병 치료법, 당뇨병과 관련된 궁금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 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 소아형 당뇨로 불립니다. 이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동반한 급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성인형 당뇨로 불립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비만이거나 과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제1형 당뇨병과 달리 가족력이 흔합니다. 주요 발생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상대적 인슐린 결핍 등에는 유전적 인자,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된 비만과 같은 환경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을 비교해보면 제1형 당뇨병은 소아 및 젊은 연령에 나타나며 갑자기 발병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기전,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췌장의 파괴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 당뇨병은 인슐린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 나타나며 서서히 진행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경향이 강하여 비만, 노화 등 환경적 요인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 당뇨병은 경구약제 및 인슐린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환경적 인자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적 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이뇨제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인자는 유전적 인자와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며 비만증이 생기면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대표 증상으로는 3다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많이 먹는 다식이 있습니다. 그 외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시야 이상, 더딘 상처 회복, 피로, 손발 저림, 여성의 경우 질 소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각각 검사하여 한 개 항목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혈당이 126mg/dL 이상, 고혈당증의 전형적인 증상과 이미 혈당이 200mg/dL 이상, 75g 경구당 부하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 당화 혈색소 6.5% 이상 중 한 개 항목에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검사가 중요합니다. 혈당 검사로는 크게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경구당 부하 검사,
당화혈색소, 당화알부민이 있습니다. 공복혈당은 8시간 동안 수분을 제외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합니다. 정상 공복혈당은 100mg/dL 미만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 시간 2시간 후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상인의 혈당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면 최고 농도를 나타내며 식후 1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100에서 140mg/dL, 식후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와 80에서 100mg/dL 정도를 나타냅니다. 경구 당 부하 검사는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검사 시작 시 혈액을 채취한 후 75g의 포도당을 250에서 300ml의 물에 타서 마시고 30분, 60분, 90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경구 당 부하 후 2시간 혈당이 140mg/dL 미만이면 정상이고 140에서 199mg/dL이면 내당능 장애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약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냅니다. 당화알부민은 2에서 3주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혈청 단백질의 반감기가 약 20일로 혈색소보다 짧기 때문에 당뇨병의 치료 효과를 당화혈색소보다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가벼운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을 받는 중에도 반드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물요법에는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종류, 환자의 상태,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치료 약물을 선택합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과 인슐린 분비 감소 개선, 포도당 흡수 조절 등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한 가지 약물의 단독 투여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약리 기전이 다른 두세 가지 약물을 병용 투여합니다. 인슐린 주사.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혈당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나 당뇨 시기로 혈당 수준을 조절할 수 없는 환자, 감염 혹은 수술과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거나 부신 피질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시기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임신성 당뇨 환자, 당뇨병 케톤산증이나 비케톤성 고삼투성 혼수 환자, 고열량의 장관 영향을 받거나 비경구적 영향을 받고 있는 환자. 인슐린은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 4가지의 약물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약물의 작용시간, 최고 작용시간, 유효 작용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자인 비만, 좌식생활, 고지방 식사, 스트레스, 음주 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은 비만증이 생기지 않도록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년 혈당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45세 이상의 모든 성인, 45세 미만이라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서 아래와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당뇨병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평상시와 같이 당뇨병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심한 몸살이나 감기, 설사, 고열 등으로 몸이 아플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으로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른 아픈 날의 당뇨병 관리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용량은 평소 사용하던 그대로 투여합니다. 식사를 못하거나 구토, 설사를 하더라도 약물의 투여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평소보다 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케톤 검사를 시행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구토나 구역질이 나면 억지로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약간의 간이 된 미음이나 연한 국물을 섭취하거나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수를 자주 마셔 소변으로 빠져나간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 정해진 양의 음식물을 가능하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평소의 식사로 바꾸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은 따뜻하게 하며 운동은 삼가도록 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아픈 날에 당뇨병 관리 요령을 잘 지킨다면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혈당이 계속해서 300mg/dL 이상 높거나 8시간 이상 물이나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을 때, 의식이 흐려지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궁금증입니다. 운동이 주는 효과와 운동 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운동의 효과로는 한 번의 운동을 통해 혈당의 소비 능력을 올리고 운동 후 혈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잘 저장되는 것을 촉진시켜 혈액 속의 혈당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해줍니다.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세포가 혈당의 섭취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인슐린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인슐린이 필요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감소, 혈압의 감소, 고지혈증을 개선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는 호르몬 분비 증가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 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당뇨인의 운동요법을 시작하는 초기에 선택할 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는 실내 자전거 타기, 수중 운동, 낮은 산 등산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무릎이나 허리에 관절염 또는 통증이 있는 사람은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를 권장합니다. 적합한 운동을 선택한 후 올바른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적인 혈당 조절 능력과 혈압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중증도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며 안전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요법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악계나 발조심, 당뇨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에게서 당뇨발이 발생합니다. 당뇨발은 당뇨병 혹은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족부 손상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족부의 난, 창상이나 궤양 등을 지칭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궤양이 없더라도 궤양이 생길 위험이 높은 상태부터 궤양이 발 전체에 침범한 궤적까지 족부의 다양한 병변을 모두 당뇨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뇨발 사진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발이 잘 생기는 이유는 신경병증이 심해져 발의 감각 손실이 커지면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고,
발에 무리한 압력을 주게 되어 발이 변형됩니다. 결국 비정상적으로 압력을 받는 지점이 생겨 발에 상처가 나고 궤양으로 쉽게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땀샘 등 체온 조절 능력에 이상이 생기는 자율신경병증이 있을 경우에도 피부 보호 능력이 떨어져서 다리의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피부 표면이 갈라져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과거 족부 궤양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다면 궤양이 재발할 위험성이 매년 평균 50%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로 맨발로 다니면 안 됩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이지 않으면서 두툼한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곳에 출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침을 맞고 뜸을 뜨는 것도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는 신발을 뒤집어 털어서 신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에 국소적인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샌들이나 조리 같은 신발은 신지 말아야 합니다. 신발을 구입할 때는 넉넉한, 너무 조이지 않는 신발이 좋고 저녁 때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발에 새로운 상처나 물집 같은 것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이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에 전체적으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으나 발가락 사이에는 많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창고나 티눈 밴드 같은 것을 붙였다가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피하고 발톱은 일자로 조금 길게 깎는 것이 좋으나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은 살이나 물집 같은 것이 있으면 직접 손대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제 당뇨병이 어떤 질병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